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증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증시 맵을 봐도 파란색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그 와중에 상승한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즉 시장이 이제 하락 분위기에서 점점 돌아 나가고 있다라는 건 좀 느껴지는 거죠.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조정장입니다. 이때까지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반등했다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었고 지금은 트랩 스윙이 발생했습니다. 그 트랩 스윙이 발생한 이유는 여기 커다란 페일러 스윙 때문이었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만큼의 반발 하락이 있겠죠.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보면. 그래서 트랩 스윙의 거의 하단까지는 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악재가 있다거나 좀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큰 충격이 한번 발생할 수는 있겠죠. 발생해도 빠르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만한 흐름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 때죠.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는데도 하락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이때는 큰 악재가 발생했었으니까요. 쭉 떨어졌다 바로 복구하잖아요. 이때 복구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증시가 이대로 망해서 쭉 떨어진다라는 의견만 팽배했어요.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락을 계속하고 있긴 있지만 막 증시가 망한다. 금리는 계속 오른다. 채권이 5%가 넘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반등하지 못할 분위기인 것 같지만 언제나 그렇듯 증시는 바닥을 보이면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뉴스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그 뉴스를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일단 지수 자체는 이렇고요. 가장 지금 위험한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하락할 때 같이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 하락과 함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잡힐 만한 흐름이 없어요.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상환되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공매도 잔고인데요. 이게 기간별 공매도 순이에요. 공매도 평균가가 있습니다. 여기 평균가. 평균가가 있고 이 현재가를 대비해 봤을 때 얘들은 지금 공매도한 평균가보다 그 현재가가 높죠. 그럼 얘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공매도입니다. 손해보고 있는 공매도다. 그럼 반대를 볼까요? 당연히 평균가 대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현재 1등입니다.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한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뒤에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43% 수익이란 겁니다. 공매도가 43% 수익인 상태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2차전지 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공매도가 주로 일어났던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즉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보고 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수익 실현을 하면 그것도 스노우볼링이 되겠죠. 지금 반대 매매가 연쇄해서 일어나듯이 반대 매수가 일어나겠죠. 얘들 지금 수익 실현하네. 나도 수익 실현해야겠다. 약간 이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를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특히 공매도 평균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예전에 참 이게 격세지감이죠. 제가 예전에 요거 말씀드렸을 때는 이 반대 상황이었어요. 에코프로가 거의 그 고점을 찍고 있을 타이밍이었고 공매도 세력들 대부분이 손해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손절이 나오고 있었죠. 공매도에 대한 손절. 어느덧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등의 공매도 세력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밈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발생하면 또 이게 매수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흐름에 지금 현재 베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거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와중에 또 수익 볼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좀 손해권에 들어왔어요. 현재는 손해권에 들어왔습니다.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증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 히트맵인데 지금 미증시는 반등하고 있어요. 다우존스는 좀 떨어지고 있으나 그 주된 이유는 보시다시피 10년물, 2년물, 3개월물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안정되고 있는 거죠. 어떤 뉴스가 있냐? 월스트리트이 오르고 있다. 이게 10-year treasury yield라고 하죠. 10년 채권이
다시 5% 밑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의 야간 선물은 어떨까요? 예, 상승 중입니다. 야간 선물은 이제 다음날 코스피 시장의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루 5,200억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 비투게임이 어쩌나.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진짜 망했다. 아, 어떡해. 시장이 왜 이래? 아,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증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 이제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새롭게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은 이 모든 상황이 새로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이제 반대 매매를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뭐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빌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미수를 쓰고 들어오신 분들이 감당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미수를 쓴 사람들이 감당 못하고 끝나면 되는 거를, 그게 아니에요. 증시는 이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도를 하면 결국에는 이 주가 이 투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의 투심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체결 강도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올라가면서 음봉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추세도 깨지고 기술적 분석도 깨지고, 그럼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손절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스노우볼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하루에 5,200억의 반대 매매가 쏟아졌대요. 이거는 영풍재지 사건들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쏟아질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쏟아질 건 아니다.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을 불러오는 거죠. 공포감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수금 대비 69%라고 해요. 이틀 동안 8천억이 강제 처분이 됐다. 영풍재지가 4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그 영풍재지 미수금 반대 매매가 지금 다른 미수금 반대 매매까지 불러왔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뭐 나머지 내용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고, 뭐 강대석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개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졌던 종목들의 가격이 빠지다 보면 가격 조정 자체가 손절매성 매도나 반대 매매를 부르고, 그 반대 매매 때문에 또 가격이 빠지면서 악순환, 어려운 얘기 하고 있죠. 그냥 계속 그 스노우볼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노우볼링. 눈이 굴러간다는 거죠. 눈이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잖아요. 이 국내외 증시가 불안정한 점도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죠. 반대 매매 공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서부터가 기자의 의도죠. 의도. 이거는 추정이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팩트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에 대한 게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다. 추정을 하기 시작. 앞에 이 팩트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 매매 공포가 당분간 이어질지. 그냥 반대 매매가 몇 번 일어나면 더 이상 반대 매매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수요 공급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식은 결국엔 수요가 많으면 상승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거 뭐죠? 공급이 많아진 거잖아요. 예,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이 반대 매매가 또 무한대냐? 아니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반대 매매 나올 게 없어요. 미수금은 한정이 있잖아요. 그 평단가도 있고, 또 미수금은 특히 3일 내에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근 3일 동안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들어온 미수금 세력들이 그냥 팔고 나간 거예요. 뭐 팔리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반대 매매가 무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 매매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반대 매매 나올 게 없겠죠. 그럼 공급이 줄었죠. 그럼 이제 뭐 주식이나 주가가 하방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뭐가 늘었죠? 수요가 늘죠. 그래서 반등하는 거예요. 그 현재의 캔들 케이스 1, 2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캔들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고요. 또 비슷한 뉴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국내 주식시장 미수금 반대 매매가 연일 최고치다. 이건 종목이 뭐냐? 이건 뭔 종목인데 지금 종목은 또 가려놨네요. 이거 뭐 뭔 종목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얘는 좀 성의가 없네요. 일단 똑같아요. 뭐 영풍제지 사태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결국 터진 B2 폭탄 반대매매 사흘새 1조 3천억 원이다. 얘는 사흘을 카운트했죠. 아까 그 기자는 그 이틀을 카운트해서 8천억이고. 영풍제지
다 영풍지지라 생각하네요. 뭐 근데 이건 뭐 알려진 거였으니까. 최근에 증권사들이 신용을 좀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 거의 증100 종목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신용을 썼던 종목들이 증100으로 돌아서더라도 그냥 안내 문자가 와요. 증100이 됐다. 그 다음에 이 한 달 정도 뒤면 그 신용을 연장해야 돼요. 연장해야 되는데 그때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100이 떴다고 하면 곧 그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을 연장하지 못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증100이라는 이슈가 떴다면 바로 증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조금 있으면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선제 조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통 선제 조치 안 하죠. 네, 일단은 앞으로 그 증100이 된 종목은 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신용이었던 물량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증100으로 바뀐 종목들 보면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저도 좀 지켜보다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증백이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가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탱크를 동원해 가자 지구를 기습했다. 하마스 모임군 노렸다.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사실 뭐 우크라이나도 아직도 전쟁 상태잖아요.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어제는 재건 관련주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또 이게 또 막 휴전 뭐 분위기 무드가 나고 이러면 또 불기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재건 관련해서 좀 앞으로 테마를 이끌어 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SY나 현대건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좀 계속 타진해 볼 예정이에요. 현재 매수가가 좀 매력적이라서 딱히 지금 액션을 할 이유는 없는데요. 만약에 주가 하락이 지속된다거나 또 생각보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서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땐 지속적으로 추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너무 좀 그런 감은 있어요. 사람들이 정보가 많고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찾아봐서 걱정을 좀 키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늘 있던 시장이에요. 늘 있던 시장. 늘 있던 시장이고 세상에 망할 것 같은 악재들도 다 극복하고 올라왔던 시장입니다. 만약에 그런 악재를 극복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냥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고 모든 투자자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만 실패할 거야, 뭐 나만 다른 길을 가고 있어라 생각할 필요 없이 좀 느긋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경거망동해서 최근에 매수를 많이 들어갔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현금 관리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깨달으시고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조정해서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